어, 아침에 올라오면서 온도를, 기온을 하긴 했더니 15도라고. 그래서 이제 난로를 안 켜도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난로 없이 이렇게 앉았는데 바람이 너무 차요. 난로가 있겠지 하고 얇은 바지 입고 왔는데 많이 춥네. 조금 서운하죠? 이렇게 또 오늘이 318번째? 네, 318번째 지지정상화 저지를 촉구하는 아침 평화행동 진박교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오늘도 진박교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시오니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무리들이 멀리 쫓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평화의 물결이 넘실거릴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주고 살펴 주옵소서. 함께 7년을 하루같이 싸워오신 조선미 할매들 함께 연대해온 수많은 동지들이 병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길을 걷는 동안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언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목 부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복음진 간대없고 기기팔만 나부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나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달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제 대치문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구역하지 마라. 사드 구역하지 마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먼저 외치고 시작해야 됩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덮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기지운영 덮지 마라. 네, 한반도 평화기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나이다. 기운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저 미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주의의 얄굴 버리게 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셨나이다. 기운이 돛절차를 무시하는 적대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원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들과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셨나이다. 기원이 뭇사람들이 전쟁과 무기로는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과 이곳 소속리를 기억하며 사드의 지철회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녀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한데 힘을 모아 우리와 풍력을 막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무선 마이크 건전지가 다려가지고 교체할 것을 미리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마이크 하나로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서 일과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늘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끝까지 그리스도인이시여. 이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본 바는 빛과 어둠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봐 어둠을 좋아하는, 어둠 속에 머무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둠을 찾을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숨어있기를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한테 그만큼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세상은 이제 밤낮의 조화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매우 찔려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어려운 문제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옳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신념이 있지 않습니까? 신념을 뜻하는 믿음도 있고요. 명목적으로 누구 앞에만 가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믿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벌할 수 없다. 무조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는다. 이런 믿음은 바람직한 믿음인가?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저는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바로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하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하게 철면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다, 하느님을 믿는다 라는 뜻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진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끝으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돕지 마라. 전쟁이 앞장서는 전쟁행위 앞장서는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전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학과 연구에 대한 이 안에 소식들이 비가 오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일상을 내좀 심리 이제 러시아파로 좀 덥습니다. 제가 더러면서 그 영상을 보세요. 이제 내렸어. 나는 이제 요즘 제 심리적 아시잖아요. 얼굴이 항상 보면 좀 막 그래. 이러면 저를 들어요. 다음에는 보면 카드 막 주고 그냥 두고 왔습니다. 가만히 내 차에 세월호 리본도 있고 그래서 별거없어 리본도 만지고 좀 이렇게 슬슬한 그런 모습이 있어 보였나 봐요. 이렇게 머리 나오면서 그들이면은 딱 이렇게 다 하고 딱 그래서 다 됐어요. 몽이하고 딱 하는데 싹 몇 살 정도 멋있다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굴 그래서 내가 들어봐. 그때 만약에 내가 아니 그 분위기가 하여튼 마시죠. 이 음악과 동시에 이제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어. 딱 이래 보통 그 사람 날이 얼굴을 봤어요. 내가 얘 그쪽에 좋은 시기네 좋은 날 계세요. 그랬더니 좀 끼가 있는 사람 같아요. 우리 좀 더 멋진 인생을 논해볼까요? 명함도 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쟤 어떻게 했어? 나는 어떻게 했어? 내 심리도 내 원래 보는 모습이 그래요. 창문하고 부끄러워서 창문만 끌고 있더니 누가 뒤 따라와 막 밟으면서 가고 차에 아무도 없어요. 내밖에 없어. 얼굴 막 빨리지 마.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있거든요. 오는 사람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휴가를 다녔어요. 아니 휴가를 그 사람들이 딱 내려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앞에 이제 출장 갔다고 지금 딱 물으면 와 참 멋있어요. 차에 비가 오면 벚꽃이 있잖아요. 멋있어. 참 멋있다. 나는 이제 그걸 잠깐 하라고. 그치도 몰라. 나를 보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때 상대 이게 좀 왜 요새 그 심리적으로. 근데 직원들은 그 벚꽃 포토를 갖다 쳐다보고 멋있어. 야 이런 반응이야. 내가 이제 지금 혼자 착각했구나. 이게 아주 현실을 들었는데 남자 여자 다른 게 이런 게 있어요. 문자를 쓰고 우리 직원들끼리 여자들은 문자를 쓰고 우리 하트 잘 있어요? 네, 잘 있어요. 하트 뿅뿅 슬러시 오만 막 날라오거든요. 남자 착각합니다. 이렇게까지 하트까지 좋아하나 직원. 그럼 남자 그 착각이 빠져가지고 여자들이 습성이 그 착각을 하대. 나 하트 많이 보내는데
그때 나도 옛날에 경찰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수십 벌 그 후로 스토킹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그 애정이 마음을 했겠지. 그냥 밤 11시, 밤 12시에 남자가 자나 물었죠. 이거 어떻게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래가지고 나는 독립을 받다 아니래요. 정말 궁금하면 지금 내가 그거 너무 어려운데 전화 혹시 드렸나요? 전화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전화는 안 된다. 수십 번 해가지고 스토킹을 했어요. 화면당했어요.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예민들 좀 우리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보통 그놈 이런 문화, 이렇게 수정 문화에서는 그런 게 많거든. 착각을 하더라고. 나도 어찌나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 이제 이제는 그게 다 보여. 이제 다 보여. 이런 게 있으면 착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지고 유튜브 마시고 성희롱이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그런 감정에서 난 그랬다. 난 그래서 그랬다라고 전혀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쓸데없는 용기를 내는 그 남자들이 안 돼. 아니 안 되더라고. 우리 꼬시면서 그럴 일 없어. 아무리 나도 아무리 보세요. 우리 세모 나하고 나. 숫자가 뭐 단어만 있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뭐 스토킹 되겠다 그래 자기. 그게 저 내가 그래도 있잖아요. 지금에서 빨리 끝낼게요. 금방 말씀했나. 내가 이렇게 여기서 내가 이러고 이쪽으로 내가 이제 생각보다 우리 소리를 보면 우리 센 언니들하고 이런 생각 실증이 활동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딱 회사에 딱 가면 이제 병원지가 우리 매일하고 이런 거 실제 집었거든요. 내가 그 인용을 다 실증을 가지거든. 저는 갔다가 나중에 그 인용을 굉장히 저는 제가 여기서는 막 그냥 막 제가 막 내고 옷을 내가 실증하잖아. 실제로 이 얘기 들어요. 신사에 가시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그거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 지금 우리 돈이 못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거 착각을 해도 그걸로 많이 합시다. 안 맞잖아. 좋아하는 거 없다? 만져보래. 아니, 사람이 왜 소희씨가 나한테 뭐냐, 내가 만져보면, 그래, 나도 그래, 우리 좋은 동지들끼리인데, 이런 감정 가지고, 고대리스 내지, 용기를 내지 말라고. 맞잖아. 내가 그래. 나는 맨날 용기를 내거든. 왜 용기를 내자고? 왜? 왜냐면 나한테 전화하려고 용기를 내거든. 그러면 그래. 불쑥 전화할까. 아니, 새벽에 이 시간에 전화 오고 말이야. 근데 내 아침부터 바쁘 죽겠는데, 용기 내지 마라. 똑같아. 남자가 용기 내기 전에 용기 내는 제가 이런 걸 이런 점을 자주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주 많아. 우리 회사에서 조직에서 지금 난 그 세상이 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회사 가면 저거 참 품격 있다. 꼰대는 아니다라는 소리 듣기에 감사합니다. 내 덕이죠. 에헤이 참. 나 좀 그런 소희씨 덕이라고 생각해. 맞아요. 지금 내 얘기 우리 있어. 센 우리. 아니 근데 여기서 센 이렇게 막 붙여서 막 표현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낙인 아닙니까? 사람 자꾸 와 조심해. 열이 사람들 무슨 얘기 하는 데면 그냥 아니 저는 별로 할 얘기 없으니까 나한테 해봐. 착각은 아닌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송문 아저씨한테 되게 까불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요 근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몇 명 있어.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건 되게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사히에 가면 모든 조합원들하고 친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창원호나 오신입니다 뭐 영진씨나 이렇게 몇몇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하고 친하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이나 말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그 양적인 것들이 굉장히 질적으로 이렇게 좀 학대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조합원들의 그런 어떤 의견들, 아이디어들 이것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 얘기가 저는 그때 되게 감동이 있었어. 근데 실제로 이제 페이시를 제가 이번에 기자하고 이제 뭐 기록도 하고 이렇게 보면 화상 파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화상 파업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한물연대가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파업을 합니다라고 하면 보통 지도부의 지침에 의해서 파업에 조율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는 조합원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서 파업의 찬성률 뭐 80% 70%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파업에 들어가지만 파업의 일자나 시간 뭐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을 지도부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페이시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라인별로 이제 대의원 군을 만들어놨어요. 10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군에 있는 대의원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지도부가. 그러면 이제 이 대의원이 라인에서 일어나다가 지금 뭔가 피크를 쳐야 되는 시기가 있으면 지금부터 파업 들어갑니다. 5분 후에 파업 들어갑니다. 근데 조합원들이 90%가 라인에서 쫙 나와서 파업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600명 정도 되는 노동자들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퇴직이고 한 400명 정도가 고용노조거든요. 그러면 그 100명이 10명이 있는 라인에서 그 고용노조에 뭐 10명이 같이 일을 한다. 근데 10명이 빠져버려. 그 시간대, 2시간에.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파업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를 아주 높은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사드 불법인 거 아시죠? 이분이 구역하지 마세요. 조합원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지 않으면 그 파업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우리가 파업을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합원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전한 공간에서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고 이러면 사실 유출하는 게 크게 많이 생기진 않겠지. 예를 들어서 잔이 그러면 야, 니 밤중에 뭘 잔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했으니까 잘못하지 않나. 되게 친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발전되는 쪽 하나가 서로가 편안함과 익숙함이 사람을 이제 쉽게 보고 이제 경계성이 흐려지는 거야. 거기서 발전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처음에 맞잖아. 저는 어렸어요. 지금 우리가 말 막는 거잖아. 말도 막 막는 거잖아. 누가요? 둘이 사진을 또 발전 막 발전 끼고 막 찍어요. 사람들이 사진 올라왔어. 봤어요. 안 이상하게 보였어요? 우리는 뭐 이제는 뭐 이게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익숙한 잡아 땡겨가지고 억지로 그냥 잡아 당기는 거 보였어. 다리 이쪽은 뻣뻣하게 로봇을 가지고 이래 있더라고. 한 말씀 안 하시네. 아까 장로님 묵상 하신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2016년, 17년 여기 사드프에 처음 시작하고 있을 때는 교회 나가고 있었거든요. 전기교회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도저히 교회를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냥 별로 딱 나간 거 아니에요. 더 이상은 교회에 못 오겠다라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이 사실 예배를 보고 있는데 옆에 같이 있는 교인들이 너무도 가식적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그 자리가 역겨운 자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나를 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역겨움을 느낄 때가 한 번씩 이제 십자가 목소리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역겨워요. 사실은 십자가는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 사형 시스템은 정치 보면 사형 시스템이 형벌이잖아. 그 형벌을 목에 걸 때는 그 다음에 그 형벌을 내가 고지할 때는 우리가 세월호 리본을 고지했다고 하면 잊지 말자, 기억하자, 승리하자 이런 마음이잖아.
십자가를 섬겨준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이제 그 비동적으로 치장해서 목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미 악세사리가 돼서 이런 기억의 상징들은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아, 이거 악세사리구나. 이 사람들이 절실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악세사리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요체는 저는 오히려 소승과 있을 때 제가 가끔 여기 축복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가 축복의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은 모든 것을 한 번씩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활성화하고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 자연의 승리고 신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걸 억누르고 짓밟고 하는 것은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게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늘 헷갈렸어요. 이게 믿는다는 건가 이런 그 우리 왜 마더 테레사 있잖아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사드부여 그만해라. 그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도 죽을 때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것들을 수녀님들은 그 신부님이 있어요. 늘 고해하고 상담하고 하는 신부님들이 있더라고, 수녀님한테는. 그 신부님한테 편지로 보내는 게 이제 그 테레사 수녀가 죽고 나서 그게 공개가 되면 거기 보면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였더라고. 나도 교회 다닐 때 늘 고민했었어요. 근데 여기 소성리 와 있다 보니까 이게 참 관념적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저는 지금은 내가 믿음의 길에 서 있다. 내가 올바른 길에 서 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일단 오늘의 생각 여기까지 하고 명제 이야기 할까요? 지난 시간에 그 마치고 갈 때 성문 씨가 그 한 가지 물었는 게 있는데 바빠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잘 못했어. 그때 했던 게 그거야. 그 지금 제 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나라 황공의 이야기. 그러면 진나라 진시황이 이 중국을 천하를 통일할 때까지 기간이 제 나라 바로 다음에 진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제황공이 그 패자가 된 게 기원전 650년이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게 기원전 220년이라. 근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기간을 춘추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 400년의 기간이 춘추전국시대. 그 춘추전국시대가 어느 정도 긴가 하면 우리 한번 생각해. 임진왜란이 1592년이잖아. 그러니까 1992년이 400년이잖아. 지금으로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그 시기만큼의 시간 동안 춘추전국시대 중국의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짓밟히고 그랬던 시기가 그 400년이지. 그 전에 100년이 더 있지. 100년, 그 나라가 망한 100년이 더 있으니 500년 동안 춘추전국시대가 진행됩니다. 그런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잠시 계보를 보면 그래. 기원전 720년 정도에 그 나라가 망하고 이제 대민국이 다 분열하지.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
침략행위 돕지 마라. 5437 돌아가라. 5437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5578 돌아가라. 578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이제 제나라 황공을 도왔던 관중이 소위 위협을 달성하는 데가 기원전 65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자가 등장하는 때가 기원전 550년입니다. 100년 뒤에 등장. 그러고 맹자가 등장하는 때가 기원전 350년, 그리고 한 200년 뒤에 이렇게 등장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오늘은 그러면 하던 이야기 이어서 하면, 그러면 이 황공이, 이 관중이 소위 춘추시대 춘추 5패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제후국이 그때 당시에 한 150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150개 중에서 가장 세력을 막강하게 키워서 그 제후국을 소위 통일을 하는데, 스스로 나라를 세우지는 않아요. 나라를 세우지는 않는데 제후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게 소위 춘추 5패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전왕량이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전왕량이는 내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왕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민족들을 물리친다 이거거든. 그게 패자의 역할이다. 중국 대륙에 있는 제후국들의 힘을 모아서 왕은 옹립하되 내 스스로 왕이 되지는 않고 왕을 존중하고, 그 다음 이민족의 침략을 물리쳐서 이 중국 영토를 지킨다. 이게 5패 패자의 역할이었고, 그런 역할을 처음 맡았던 게 이제 그 나라 황공이죠.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4064 돌아가라. 406자 돌아가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그러면 수많은 그 제후국 중에서 관중이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0305 돌아가라. 공산국으로 돌아가라. 그 관중이 제시했던 정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정책이 보면 나중에 맹자도 이어받고 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 당시로서는 뛰어난 정책이었고 지금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인데, 그 황공한테 제시하는 정책이 두 가지였어요. 황공이 원래 야심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제후들을 다스릴 수 있겠소 하니까 관중이 아직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소 하니까 먼저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국업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 국업이 왜 그랬잖아. 뚝 정도의 크기니까 우리나라의 가야 정도 생각하면 된다. 가야부터 대가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전부 5만 내지 10만 내외의 그런 작은 영토였어요.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0307 돌아가라. 0307 돌아가라. 1000번 돌아가라. 3번 돌아가라. 사드 부여 그만해라. 사드무역 그만해라. 계속해도 돼요? 네.
가지가 있고 주거를 안정시키지 못해 해야 돼요. 우선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된다. 그 국업을 안정시키는 방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직 제후국들이 쫙 굴리가 있는데 서로 견제하는 입장이잖아.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 나라의 예와 관습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 혼자 막 세게 나가면 이웃에서 안 좋게 보지. 그러니까 기존의 두 나라의 예와 관습을 잘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 백성들이 묵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 삶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나도는 침략이다. 나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나도 부역 그만해라. 공사 2일 돌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가 백성들도 있지만 귀족도 있을 거잖아. 백성들만 너무 챙기다 보면 귀족들이 삐지면 안 돼. 나도는 침략이다. 나는 침략이다. 목소는 우리 땅. 조상님은 우리 땅. 나도 부역 그만해라. 소송비도 우리 땅은 괜찮아. 이참은 됐어. 복도 우리 땅 나는 소송비. 엄청 뚫으면서 누웠는데 갑자기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귀족들이 삐지면 안 되거든요. 귀족들이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귀족들 삐지게 해라. 이 세 가지를 다 제시를 해.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더불어당, 야들 다 상대방이 없잖아. 뒷조대로 바꾸잖아. 이러면 나라를 다스리기 힘은 안 돼. 그냥 저거 식구들이나 챙기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걸 넘어서는 게 그 당시 이미 3000년 전에 관중이 제시했던 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국업을 안정시키고 두 번째 대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통치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데올로기가 그 예의, 염치 네 가지입니다. 사유라고 이야기해서 예의와 염치 이걸 갖추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라는 것이 절도를 지키는 것, 넘어서지 않는 것. 아까 좋은 실력, 심해지는 이런 거 넘어서기 진짜 쉽거든.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넘어서거든. 그래서 예라는 것이 11시 반에 저녁 왜 하냐고 11시 반에 저번에 넘어서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이 관중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시하지 말고 위선 과식하지 말라고 그래. 군주라고 해서 다스림자라고 해서 과시하고 과식하고 이렇게 하면 백성이 믿지 않는다. 떠나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 염치라고 하는 염은 스스로를 돌아온다. 스스로를 올곧게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은 남이 하는 나쁜 짓 따라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우선 군주가 그걸 지켜야 되고 백성들도 그런 그 덕목들을 다 키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치적으로 자기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 기초도 갖추고 이걸 가지고 이제 주변의 제국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한 가지 더 하면 좋은데 내가 요책이 있죠. 요책을 하나 나중에 갖고 오세요. 여기 있는 거 내가 확 읽어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 올라와도 그냥 읽을 거예요. 관중이 관중의 그 가르침 내지 관중의 정책의 요체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정치가 수행되면 민중의 마음을 따르는 데 있고 정치가 수행되지 못하면 민중의 마음을 거스르는 데 있다. 민중은 근심과 수고를 싫어하기에 나는 그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줘야 한다. 민중은 가난한
가난과 천함을 싫어하기에 나는 그들을 부유하고 귀하게 만들어야 한다. 민중은 위태로움을 싫어하기에 나는 그들을 보존하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민중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싫어하기에 나는 그들을 생육하여야 한다. 민중을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면 민중은 그 때문에 근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민중을 부유하고 귀하게 만들어주면 민중은 그 때문에 가난하고 천하게 됨을 감내할 것이다. 민중을 보존하고 편안하게 해주면 민중은 그 때문에 위태로움도 감내할 것이다. 민중을 생육해주면 민중은 그 때문에 생명의 끊어짐도 감내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로도 그들의 것을 두렵게 할 수 없고 사륙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없다. 형벌이 많아졌지만 민중의 뜻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군주의 명령은 시행되지 않고, 사륙이 많아졌지만 민중의 마음이 복종하지 않는다면 군주의 지위가 위태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중이 원하는 4가지 것을 따르면 멀리 있는 사람도 군주에게 모여들 것이고, 민중이 싫어하는 4가지 것을 행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도 군주를 배신할 것이다. 주는 것이 취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보배다. 이게 관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춘추 시대의 첫 번째 패자가 된 그 제나라 황공, 그 황공을 옆에서 보필해서 황공을 패자로 만든 관중의 정치적인 입장, 이 이야기는 오늘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부역하지 마라. 사드 부역하지 마라. 유고구파